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문정권 시절 잘나가던 전라도 건설사 발칵 뒤집혔다라는 소식입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흥건설그룹과 호반건설그룹이 지역 건설사를 넘어 대형 건설사로 도약하고 있다. 두 건설사는 도급순위 10위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건설업계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해외 역량이 뛰어난 대우건설 인수는 제2의 창업과도 같다며 세계 초일류 건설그룹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중흥그룹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의 기준 17위 중흥토건과 40위 중흥건설을 거느리고 있다. 이번에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써 평가액을 단순히 합산하면 11조 9,177억 원으로 삼성물산에 이어 업계 2위 건설사로 도약한다. 업계 2위였던 현대건설마저 제치는 셈이다. 재계 순위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47위에서 21위로 수직 상승한다. 중흥그룹은 주택사업에 특화돼 있던 사업 영역을 대우건설과 함께 토목플랜트 해외 수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주거 브랜드 푸르지오를 바탕으로 2019에서 2020년 연속 주택 공급 실적 1위, 누적 공급 실적 1위를 달성한 건설사다. 세계 수준의 토목플랜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도시정비 사업과 해외 수주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호반그룹은 비건설 부문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전자신문, EBN 인수에 이어 서울신문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호반그룹은 언론사 3곳을 그룹 계열사 품에 안게 됐다. 호반그룹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호반건설 본사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전자신문TV 가칭를 론칭하는 등 영상 미디어 사업도 자체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삼성금거래소, 리솜리조트, 대하청과를 인수한 데 이어 국내 케이블 업계 2위인 대한전선까지 삼켰다. 최근에는 우리금융지주 자녀지분 두산공작기계 인수전에도 모습을 보이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호반그룹이 사업 다각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새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김상열 회장의 경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설 부문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는 건설 경기 하강 국면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두 건설사가 몸집을 키우는 것은 향후 서울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변화라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만큼 중견건설사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본격화된 건설사 벌떼 입찰 사건이 호남 기업 사정으로 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초 벌떼 입찰에 연루된 건설사들이 모두 호남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성장한 호남 건설사들을 타깃으로 잡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지만 호남 건설사들을 전방위 압박하면서 호남 기업 사정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재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급성장한 호남 기업인들을 상대로 사건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계열사 동원의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 2022년 말 벌떼 입찰에 연루된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전만 봐도 그렇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호반우미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같은 달 22일에는 중흥제일건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이들은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참여해 형법상 업무방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 및 계열사 전 현직 대표 등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무더기 입건했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위장 계열사 등을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이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하는 건 불법이다. 필지당 수백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청약은 건설업계에서 로또로 불리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벌떼 입찰에 연루된 건설사들을 상대로 철퇴를 가했다. 최근 3년간 LH의 공공택지 추첨 과정을 현장 점검한 결과 소속 직원 급여를 모기업이 대신 지급하는 등 택지 확보 목적으로 위장 계열사를 설립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2022년 9월에는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공공택지 입찰 시 모기업과 계열사를 막론하고 한 개 업체만 추첨하는 일사 한필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교롭게 국토부의 주요 타깃은 모두 호남 기업 중흥 호반우미 제일건설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LH가 2017에서 21년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가운데 67필지 37%를 낙찰받았다. 호반건설이 18필지로 가장 많고 이어 우미건설 17필지, 대방건설 14필지, 중흥건설 11필지, 제일건설 7필지 등이다.
이들이 LH 공공택지의 낙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도 전방위 조사. 그 결과 호남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로 급성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들 호남 건설사는 재계 서열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큼 잘 나갔다. 먼저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에 성공하면서 재계 서열 20위에 올랐다. 2021년 공정자산 총액이 9조 2,979억 원이었지만 2022년 20조 2,920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 자산 총액 5조 원을 돌파하며 대기업 집단에 포함된 지 7년 만에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대형 건설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호반건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호반건설은 자산 총액 13조 7,84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30%나 증가했다. 재계 순위도 37위에서 33위로 올랐다. 특히 호반건설은 지난 5년 동안 건설뿐만 아니라 레저, 금융,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전선 업계 2위인 대한전선을 인수한 데 이어 서울신문 등 다수의 언론사까지 인수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 우미건설과 제일건설도 최근 몇 년 사이 신도시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국구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호반건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2년 32위에서 13위로 올랐다. 같은 기간 우미건설은 47위에서 25위, 중흥건설은 77위에서 17위, 제일건설은 114위에서 24위로 껑충 뛰었다. 이와 관련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 업체는 벌떼 입찰로 무한 성장했고 건설시장 경제는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벌떼 입찰 사건에서 호남 건설사들만 줄줄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성장한 호남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동시에 나왔다. 그것도 여당 의원 입에서. 다음은 2022년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사 벌떼 입찰과 관련해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오간 이야기다. 여당에서 먼저 나온 호남 건설사 타깃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호반, 중흥, 우미, 제일 등이 다 호남 기업인데 정권이 바뀌니 호남 기업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국민 정서나 공정거래 상식에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오해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달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특정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개 기업이 지난 정부와 겹치다 보니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평하게 처분할 것이다. 당시 벌떼 입찰 사건 조사를 진두지휘한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공평하게 처분하겠다며 호남 기업 사정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국토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그리고 경찰까지 가세하면서 호남 건설사들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벌떼 입찰에 연루된 호남 건설사들의 부당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오너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 역시 벌떼 입찰을 근절하겠다며 법안 발의에 나섰다. 건설사 벌떼 입찰 조사를 문재인 정부 기간으로만 특정했다는 것도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호남 건설사 임원은 벌떼 입찰 문제는 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이다.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받고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전 정권 기간만 특정해 벌떼 입찰 사건을 다룬 건 석연치 않다. 공교롭게 벌떼 입찰에 연루된 주요 건설사들이 모두 호남 기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급성장했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생겼다고 밝혔다.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급성장한 호남 기업들을 잡돌이할 것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호반건설이다. 호반건설은 벌떼 입찰뿐만 아니라 여러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먼저 김상열 전 회장은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위 보고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8일 1심에서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내부거래와 지원 등 혐의로 호반건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최종적인 제재 수위는 공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외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2008에서 18년 벌떼 입찰로 473개 택지 중 44개를 낙찰받고 내부거래로 김상열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에게 일감을 몰아줘 각각 7,912억 원, 4,766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리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대장동 수사의 불똥이 호반건설로 튀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미지수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까지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다. 더 나아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호반건설과의 불법 이면 합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적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치권 불법 대선 자금 규명을 넘어 기업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호남 건설사들이 떨고 있는 이유다. 사정 정국의 불씨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의 칼바람을 맞는 흑역사가 반복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호남 기업인 펜텍대주 프라임그룹 등이 잘 나갔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들 기업 모두 각종 부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중흥그룹도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정치인들과 유착됐다는 의혹으로 대대적인 검찰 수사를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벌떼 입찰에 칼을 빼들면서 그동안 주택 위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중견건설사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1월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여러 계열사를 무더기로 내세워 낙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및 택지 환수를 추진한다. 그동안 벌떼 입찰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건설업체를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의심업체 중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가점을 축소 적용한다. 이달부터는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한 개 업체만 한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일사 한 필지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 택지에 2025년까지 시행하고 성과를 점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해 건설업계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견건설사로서 LH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를 낙찰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아무도 공공택지를 받지 않으려 할 때 기꺼이 나서 주택 공급에 힘썼다는 점을 무시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도 소규모 택지 등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는 곳은 중견건설사들이 맡아야 하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누가 낙찰받으려 하겠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정부의 벌떼 입찰 제재 및 입찰 강화로 향후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대형 건설사는 정부의 벌떼 입찰 제재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공공택지 입찰 기준 강화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기업 규제 등 여러 이유로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는데 새롭게 기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